근데 솔직히 좀 그 점수가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오늘 그 시험 볼 때 먹지 뭐. 먹으면서 하는 게 좀 편하게 하니까. 오늘 내가 까먹었는데 네가 그 상기시켜줬네? 까먹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오늘도 테스트지랑 그걸 다 하면은 이게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거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얘 또 늦게 올 거 아니야. 그럼 또 내용할 때 또 하면 그러니까 그 시험지 있죠. 시험지에서 저 백석 있잖아. 거기서 그래서 22번 있죠. 걔만 먼저 좀 하자. 뭐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걸 먼저 좀 합시다. 왜냐면 저 거의 다 틀린 거 같거든요. 22번. 22번. 그래서 제가 그 공식을 그때 알려줬거든요. 이때 작년에. 그래서 알려줬는데 또 잘 그걸 못 써먹는 그 친구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어쨌든 또 좀 알려드리고, 물론 여기 백석은 없지만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라 뭐 22분만 하고 그다음에 그 순조 그걸 좀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의 계획은 그래요. 그 뭐냐, 어디지? 20일 아니잖아. 27이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화요일 날 수업하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 수업이잖아.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설날 아니니? 그죠? 아 설레. 자, 그리고 그래서 화요일은 수업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수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또 수업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종강입니다. 금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방학의 의미거든요. 약간 그냥 그거 하라고 한 거 같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난 휴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종강이니까 금요일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는 쉬고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더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딱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라서 오늘 이거 이렇게 4번 이렇게 하고 딱 종강입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약간 3월에는 뭐 만약에 남으시는 분이 있다면 약간 그 2시간 수업을 하고 2시간은 테스트를 1시간 보겠죠? 테스트를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틀린 거를 계속해서 약간 무한지옥 같이 그런 거 있잖아. 계속 그 AI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교분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조교님들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걸 해야 돼서 조교를 뽑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누굴 뽑아야 될지. 알바몬에 올려봤자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너네가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AI로 조진 다음에 그럼 그게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데이터를 너네한테 보여줄 거예요. 짜릿하게. 너가 이걸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어서 안 쓰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에 2시간을 수업할지 뒤에 2시간 수업할지는 뭐 이렇게 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시간 동안 한다고 보면 4시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은 주말에 하루쯤 나오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못하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냥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딱히 2학년 애들은 깔 거거든요. 하루 반 약간. 나는 천재다 하는 애들 있잖아. 난 스케줄이 바빠서 난 천재니까 하루에 끝난다는 애들은 주말 하루 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선 있으면 그건 생각해보고 우선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호준쌤은 또 호준쌤 나름대로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때 종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몇 번 안 남았다는 거. 자, 진도야 뭐 다 끝나가지고 별 그건 없습니다. 자, 22번. 내가 알려준 공식들을 어디까지 적어놨죠? 적어는 두세요. 이게 나쁘진 않다.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알려준 것들이 안 써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22번.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랑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그려. 그리면 되지.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가 헷갈리잖아. 그냥 따로 그려 그러면. 따로 그리면 되지 뭐. 모양은 똑같아. 어차피 최고차 안 똑같네. 모양은 똑같아야 돼. 위치만 다른 거 얘들아. 자, 왜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얘나 모양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뭐 CD라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여기를 Y는 K라고 두겠죠. Y는 K. Y는 K라고 두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게 0일 때 0이거든요. 0,0 꼭지점. 그죠? 이건 맞잖아, 그렇지? 자 여기는 꼭지점이 3을 대입하시면 9 빼기 18 더하기 6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K로 따지면 조금 더 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서 약간 Y는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나오면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만 다를 거야. 그래프만 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얘랑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면 돼. 이거 A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CD 이렇게 하면 C. C하고 D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론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쓴 방법을 여기 썼을 때 주관식 점수를 다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미리 약간 그 밑밥을 깔고 가는 거야. 그죠? 밑밥을 깔고 가는데 아니 틀린 건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맨날 억울하지만 틀린 건 없거든. 근데 내가 내 기억에 딱히 그런 걸 써도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면 봐봐. 야, 이거 보는 순간 얘를 이렇게 제발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이만큼이 K라니까요. 돼요? 그럼 얘랑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잖아.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봤을 때 여기를 L이라고 하면 얘가 A 곱하기 L 제곱 RJ 공식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나름 공식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사투리 좀 쓰면 되잖아. 그죠? 자, 여기 최고차 함수가 1이니까 A는 1일 거니까 그냥 얘가 L 제곱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가 그냥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얘는 루트 K가 돼요. 이거잖아.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럼 여기 C하고 D 같은 경우도 똑같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는 얘가 K 더하기 3이라는 거죠. 그럼 얘도 1이라니까 이거. 그럼 A, L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K 플러스 3이라는 거죠. 여기도 루트 K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인 거고요. 여기 X값. 이쪽에 X값 같은 경우는 뭐냐면 3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인 거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AB 길이 같은 경우 AB 길이는 2루트 K 되는 거죠. 그럼 BC 길이는 2배 루트 K 플러스 3이 됩니다. 돼요? 이거잖아. 아니 뭐 이게 어렵니?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제곱해. 그럼 AB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딱 쓰면 그럼 여기는 그냥 뭐야? 여기는 4K. BC 길이 제곱. 그럼 4K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왜 BC가 왜 나왔지? 여기서? CD죠? 생각이 없네요, 사람이. 미안해요. 자, 잘못했어요. 자, 여기 CD. 순간 깜짝 놀랐네. 뭔가 했네. 자, CD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빼면 10입니다.
CD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B의 제곱 얘가 10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이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CD 더하기 AB래. 그러니까 솔직히 그 개꿀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여기 이거 딱 쓰면 2배 루트 K 플러스 3이고요. 더하기 2배 루트 K가 되겠죠. 이렇게. 2번. 이게 더했으니까 얘가 4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크다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알아둘 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몰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너네 학교에 나올지 어떻게 알겠니? 모른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라. 그래서 최소한 너네 그 다 공부한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나오는 거 그것들은 좀 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집을 좀 약간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이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귀찮지 않니? 약간 이건 좀 띄워놓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가끔 그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 있을까봐 그렇잖아. 이러면서 그죠? 난 다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써서 이걸 2라고 쓰면 되겠지. 아 그래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 야, 이거 뭐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사람? 진짜 몰랐구나. 너는 루트만 보면 막 제곱하고 싶어 했죠? 그치? 근데 제곱을 할 때 좀 현명하게 제곱해야 되는 게 물론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수수는 이거다? 한쪽만 남겨. 한쪽. 그러니까 얘를 한쪽 남겨. 얘를. 얘는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약간 일반적인 수. 그러니까 똑같이 제곱을 2번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얘는 그냥 이거를 제곱하면 2배 곱이니까 안에 제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얘 한쪽만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왼쪽은 그래도 죽으니까. 왼쪽은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여기는 4 마이너스 4 루트 K 한 다음에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이걸 아는 거지. 그러면은 이분과 저분은 그냥 날아갈 거고 여기는 4 루트 K가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루트 K가 4분의 1인가 K는 그럼 16분의 1이겠죠. 16분의 1. 그럼 이거 집어넣어. BC 길이 구하려면 BC. 여기 이거 집어넣으면 16분의 1. 그럼 여기는 16분의 1 대입하니까 16분의 49. 그럼 여기는 4분의 7이야. 4분의 7. 4분의 12에서 4분의 7을 빼니까 얘가 4분의 5가 되겠지. 4분의 5. 여기는 4분의 1 됩니다. 그럼 BC의 길이는 4분의 1에서 4분의 5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린다는 거 생각보다. 이게 9점이잖아. 얼마나 개꿀이니? 원래 찬양해야 되나 그렇게? 와 이러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또 틀려갖고 오시면 또 너무 슬플 거 아니야, 그죠? 의미가 없어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막 공식 이름을 막 백날 적었자 뭐 의미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차이가 있어.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뭐 경쟁을 할 친구들이 되게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은근히 근데 계속 써먹긴 합니다. AL 제곱 같은 경우는 계속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좀 외워줘.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것 같잖아. 그래서 아마 안 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만큼이 L이면 얘가 y 이퀄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얘는 절대값 a하고 l 제곱이라는 거죠. 이만큼의 길이가. 증명도 다 했어 이거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프린트 있죠? 프린트 그 경우의 수라고 내가 적어준 거 있잖니? 물론 없어도 돼요.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시간까지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번 남은 거는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그렇게 끝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아마도 오늘 그냥 기말고사 볼까요? 중간고사 볼까요? 중간고사. 아직 중간고사야? 오늘 어디 보지? 고양 먹죠. 고국고? 알겠어. 고국고 봅시다. 고국고가 어렵다는 이미지 아니면 쉽다는 이미지야 너네한테?
어렵다니. 아 진짜? 아 그래? 고급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고급고애들 은근히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던데. 근데 시험이 어렵다니. 시험이 어렵대? 아 그래? 아 좀 그 뭐라 그러지? 좀 그 문제 유형이 좀 다르긴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문제 유형이 좀 다르긴 한데 뭐 1학년은 모르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지만 너네도 봤을 때 내가 알려주는 공식들이 되게 시험 볼 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 거야. 단 너네 게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알려준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채워하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자, 보시면 되고 아마 특히 그 유클레이드 호텔법은 되게 나름 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름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이거를 몇 학년 때 배워요? 경우의 수를? 중학교 때? 아니 이게 중3 때 배운 것도 약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중2 때 배운 건 더더욱 잘 모르겠죠? 내 기억에 중2였던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 애들을 가르친 게 그때 대치동 가서 첫 번째 가르칠 때 빼고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중학교 해가지고 2017년인가? 그때 중3 때 했던 때 빼고 거의 없어가지고 그때는 중2 때 있었거든요. 물론 나는 중2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중3에서 그걸 안 하고 중2 때 했던 것 같은데 중3 때 경우의 수 안 하죠? 그죠? 무슨 대표값과 상포도 하고 있었거든 내 기억에. 중3 때? 처음 그게 그거였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경우의 수 이거를 세는 거야. 세는 건데 솔직히 말하잖아. 진짜 내가 처음 그 군대 전역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쪽 초딩들 가르칠 때 경우의 수 500개 이하는 무조건 다 세라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 진짜야. 그럼 그게 구조가 보인다? 진짜로? 물론 나는 멍청해서 그 구조가 안 보여요. 난 이미 늦었잖아. 난 이미 늦었는데 이게 진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그때 500개 이하를 세라 그랬더니 애들이 한 423개짜리인가 431개짜리인가 이거를 그 종이를 이렇게 몇 장 접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뭐 변신 합체 로봇인 줄 알았어. 이렇게 촉촉 이렇게 접혀서 딱 올라가는데 다 정리 다 해왔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래. 선생님 덕분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세지는지 알 것 같대. 나는 솔직히 시킨 거밖에 없거든요. 지가 알아서 한 거거든. 근데 진짜 그게 있어. 너네가 정말 잠 안 오고 할 거 없을 때 있잖아.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한번 세봐. 이렇게 사전식 배열 같은 거 해봐. 그럼 뭔가 구조가 좀 보인다 진짜로. 나도 좀 보일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늙고 병 들어가지고 머리가 안 보이는 거 있잖아. 왠지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데 생각을 해봐. 그 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가 있어. 주사위 한 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동전 한 개, 동전 한 개가 있어. 갑자기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야 이게 이렇게 있잖아. 동전이 여기 500 이렇게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막 핫 이렇게 있고, 차마 그림 못 그리겠다. 오, 100, 5 이렇게 있잖아. 이게 앞이야, 이게 앞이야. 너무 못 그리는 거 나도 알아. 나 못 그리는 거 아는데 이게 앞인 거야, 이게 앞인 거야? 다 같이 모르는 거였구나. 다행이다. 야. 나는 얘가 앞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난 맨날 얘가 앞인 줄 알았거든. 얘가 앞이래. 관심 없다는 표정이 뭐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얘가 앞이래. 하여튼 몰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좀 어이없었거든요. 하여튼 그래. 자, 그러면은 괜히 무한하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가 있어.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방법의 수가 몇 개예요? 6개. 동전 한 개, 2개 이거잖아. 그럼 방법수 전체 하면 몇 개야? 곱하죠. 이게 구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모르게 곱하기를 쓰고 있잖아. 이런 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각각의 경우를 나눈 다음에 여기 접속사가 되게 접속사 이게 겁나 중요한 거,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합의 법칙 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배 법칙이 있거든. 고배 법칙.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니? 야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니? 즐겁지 않아요? 아싸! 이러면서 그죠? 드디어! 막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 같은 표정이야? 아니 원래 점점 표정이 나를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벗어날 수 있다가 벗어나지 않아 이런 거 아니야? 너 기분 안 좋아? 아 그래요? 오씨. 그래? 뭐지? 너는 어때요? 너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나 진짜 일산 애들은 정말 내가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나 진짜 약간 그 나름 이렇게 적응력이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기 온 지 그래도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적응을 못했어. 아직도 막 어디에 막 춤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게 있거든요. 합의 법칙은 당연히 뭐랑 연관이 있는 걸까? 덧셈이고요. 곱의 법칙은 곱셈과 연관. 곱셈.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연산 기호가 겁나 연산 기호 이게 엄청 중요해. 연산 기호 엄청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연산 기호가 덧셈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다들 단체로 잠 안 잔 거 아니죠? 그래서 막 그 굉장한 피로감에 막 이렇게 막 다크서클이 막 눈밑까지 내려오는데 얼굴 비춰놓으면 이상하게 헛소리 나고 앉았고 이런 거 아니지? 자 진짜 이거 두 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나왔잖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자 어차피 복잡하게 얘기해줘봤자 잘 모를 거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얘는 그냥 이겁니다. 또는이야. 또는 자,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에 안 섞이면 더하는. 근데 가장 약간 물론 약간 뭐 확통을 배운다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곱셈은 2곱입니다. 2곱. 얘는 동시에 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봐봐. 언제 합이고 언제 곱이냐?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옛날에 그 별명이 그 여대생이었거든요. 왜냐면 맨날 옷을 40만 원씩 샀어. 한 달에 한 번씩. 스트레스 풀려고. 그래서 옷을 사면서 되게 막 스트레스 풀었거든. 근데 요즘은 스트레스 풀 게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맨날 월화수목 금토일 하면 이제 그 이게 뭐지? 빨래거리 걸려져 있는 거 하나씩 이제 들고 이제 오늘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런데 그럼 봐봐. 상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가 있어요. 원래 옛날에 내가 그 코디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진짜 미쳤지. 그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셔츠 있잖아. 그 셔츠 그거를 내가 거의 그 처음일걸 분홍색 셔츠 입죠. 분홍색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지도 그 흰색 바지 있잖아. 그걸 입었어요. 그 소화하기 힘들다는 흰색 바지. 흰색 바지와 파스텔톤 그 하늘색 약간 셔츠를 입으면서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건 나도 그때 생각했지만 미쳤어. 내가 그때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목걸이 있잖아. 목걸이. 근데 목걸이 금목걸이는 너무 좀 이상하고 그냥 약간 그냥 그 그냥 목걸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그 단추를 하나 푸는 게 정상이잖아요. 단추를 2개 풀었어요. 역겨워.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근데 나름 그때 내가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치? 옛날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그치? 그게 2010년대니까 2000년대 후반, 2000년, 2009년, 막 2010년 막 이럴 때거든요. 잠깐만, 야 니네 몇 년생이죠? 2010년. 내가 코디할 때부터 그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그래. 이때는 약간 나름 먹히던 그 패션이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40만 원씩 옷을 지르면서 희열을 느꼈지. 끼리끼리면서 그죠. 그랬던 때거든요. 너네가 약간 우주 먼지였을 때구나. 그러면 하여튼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옛날에 그 싸이월드 들어가면 내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또 내 은퇴 각이지 않겠니? 그죠? 그치? 자, 되게 막 그
미쳐가지고 치명적인 척하는 표정 있잖아. 너무 역겨워가지고 내가 참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신발.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간다. 그러면은 이제 양복 스타일이 있고 양복. 그다음에 원래는 양복 한복이었나? 한복 스타일이 있어요. 한복은 좀 그렇다요. 캐주얼. 그다음에 똥싼 바지 그 뭐냐 이거. 그냥 스포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저요? 200. 그래. 200 나누기 102. 자, 됐어. 자, 너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410. 머리 아파. 자,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대략 2. 자, 나중에 대략 2. 너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375.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175인데 7이라고 했죠? 375. 300, 375. 너 거짓말 같은데? 375 나누기 7하면 얼마냐? 잠깐만. 370, 7, 5, 35. 25니까 7, 3, 21. 그러면은 5하고 3 이렇게 합시다. 머리 아파. 자,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74. 그래, 이렇게 신발을 4개만 있으면 되고 7 합시다. 내가 할 거야. 자. 이거 물어봐야겠다. 너 좋아하는 숫자? 4. 이렇게는 안 되잖아. 400. 신발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 좋아하는 숫자? 67이요. 하나만 자, 67이니까 706 하면 1이잖아. 자, 이거야. 이제 내가 이 코디를 하겠지. 이거를 남자애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몰라. 야, 코디 할 때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그냥 모르거든요? 왜? 엄마가 주는 거 있는데. 슬퍼. 그죠? 좀 그렇잖아. 야, 그럼 코디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들 엄마가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아니,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은 양복이 땡기는데? 그렇죠. 나 오늘은 캐주얼이 땡기네? 나 오늘은 똥싼 바지가 땡기네? 이거 아니에요? 옷 안 입어봤어요, 다들? 맞잖아. 아니, 오늘 무슨 스타일로 입고 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막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 막. 그래? 그럼 봐봐. 야,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양복 상의에 캐주얼 하의를 똥싼 바지 입으면 크레이지맨 아니니? 그럼 다시 말하면 얘와 얘는 무슨 류가 될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 섞인다는 거에 무슨 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이 종류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집합이라고 말하냐면 다른 집합인 거야. 돼요? 오케이? 이거야. 이런 식이야. 그럼 생각해봐. 자, 그럼 봤어. 그래, 양복이야. 양복 상의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골랐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막 짱이야. 완전 막 엄청 장난 아니야. 막. 그리고 엄청 비싼 걸 새로 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상의를 입었어. 그럼 상의를 입는 방법이 몇 가지니? 2개로겠니? 돼요? 근데 봐봐. 상의가 너무 멋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려고 입고 그냥 나갔어.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잡혀갑니다. 그치? 봐봐. 내가 옷을 입는다는 그런 행위 안에 뭐도 입어야 돼요? 상의도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는 거잖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동시에라고 말하는 거 있죠. 동시에라고 말하는 게 수학적인 동시에랑 여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건 네 글자로 안 끝나면 곱한다. 안 끝나면 곱한다. 이거만 끝나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의만 입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하의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동시에라는 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시에면 준비 딱 하고 같이 뛰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생각해봐. 이게 2010년대 설명은 되게 잘 먹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동시상영이라는 거 알아요? 아 진짜. 가끔 보면 약간 그 인강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알파고란다. 그 AI한테 나 인강 이번에 EBS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뭐 좀 뭐지? 어떤 걸 고치면 되겠냐 했더니 글씨를 잘 쓰라는 거야. 한글 배운 사람 많이 해. 그러더니 막 왜 그 자음을 그따위로 쓰니? 막 히읗 막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그따위로 쓰지 말래. 그래서 뭐 현우진이 그렇게 쓰니? 아 깜짝이야. 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랬지. 걔는 그렇게 써도 인기 많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래. 지워버렸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동시상영이라고. 너 동시상영 아니? 동시에 상영하는 거잖아. 그거 봐봐. 막 ET. 진짜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야. 자, 어제 일기 썼어야 되는데 어제 기절했단 말이야. 어제도 이래가지고 막울 뻔했거든 내가. 그래서 자, 고질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파격 해놓고 동시상영 딱 써놨어. 됐어요?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딱 영화관 들어가잖아. 스크린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갑자기 여기 반을 딱 갈라. 그래서 여기 ET가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러고 가고 있어요. 여기 고질라가 막 불 뿜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 봤니? 이게 동시할 것 같아요? 진짜. 야, 뭐 무슨 오늘 그거 아니죠? 나 트루먼쇼 찍는 거 아니지? 옆에 누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동시상영이라고 해서 얘네가 이러고 있냐라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가 뭐냐면 어떤 내가 영화를 본다는 행위 안에 그러니까 ET도 봐야 되고 고질라도 봐야 된다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행위 안에 다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끝나면 그냥 안 끝나면. 그러니까 ET도 보고 고질라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보는 한 회차 안에 얘도 보고 얘도 보면 끝난다라는 거야. 돼요? 오케이? 되니? 그래서 봐봐. 그 말이 뭐냐? 상의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종류가? 2개 있죠. 그럼 상의만 입고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아, 집에 가야 되는구나. 밖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하의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의가 몇 개 있는 건데? 2개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얘기야? 안 끝났으니까 곱한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 우선 이것만 먼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야, 그럼 얘네 둘만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면 맨발의 기복이도 아니고 발이 겁나 아플 거 아니야. 또 뭘 신어야 돼 그러면? 신발도 신어야 돼. 그래서 이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5개 있다. 그럼 얘도 뭘로 연결한다는 거야? 곱하기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게 양복을 입는 코디라는 거지. 양복을 입는 코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상의도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된다는 게 이게 동시에라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샥샥샥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의 하의 신발을 동시에 샥샥샥 다 신는다는 게 아니라 얘도 입고 얘도 입고 얘도 입는다는 거야. 돼요? 안 끝나면 뭐 한다 그래서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안 건지 모르는 건지 진짜 표정을 볼지 모르겠어. 자, 그죠? 그래서 이게 양복을 입는 코디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캐주얼을 입는 코디는 우린 오늘부터 응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7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캐주얼인 스타일을 입는 방법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스포츠, 자 이거 추리닝, 그럼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될 거란 거지.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 세 개를 각각을 뭐 해버리면 끝날 거란 얘기야. 덧셈으로 연결하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 되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얘야.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얘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2가지.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는 하여튼 그래. 근데 봐봐. 너네 경우의 수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구해. 다 구해야 돼요. 그럼 그걸 넌 벌써 졸려? 안 되는데. 자, 이걸 잘해. 이걸 잘해야 돼. 얘를 잘해야 돼, 얘들아. 얘 잘해야 된다, 얘들아. 자, 이거 얘 잘해야 돼. 겁나 잘해야 돼, 이거. 이거 엄청 잘해야 된다. 자, 이거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분류를 잘해야 경우의 수를 잘합니다. 분류를 잘해야 경우의 수를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그 우아한 NGD라고 합시다. 또 그 알파고가 날 까겠네? 이게 히읗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러면서 그죠? 육자 숫자 아닌가요? 이러면은 걔를 지워버려야겠다. 자, 우아한. 글씨가 이상하단 말이야. 자, NGD. NGD는 그 전문 용어로 너가 진짜야. 이걸 잘해야지 경우의 수를 잘해요. 정말이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네가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자, 동시에라 그랬죠? 곱한다 그랬지? 그럼 동시에잖아. 그럼 봐봐. 야, 동시상용인데 그럼 한 회차 안에 누구도 봐야 되고 누구도 봐야 돼요? ET도 봐야 되고 고질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둘 다 보기 싫은데라고 생각하겠지? 자, 근데 봐봐. ET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고질라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아무거나 먼저 봐도 상관없을까? 상관없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곱셈을 할 때 있죠. 곱셈 할 때,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라고 했을 때 순서는 어느 것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4명이 있어. 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 그럼 여기 뭐 3자리가 있대. 4자리가 있대.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 주세요. 그럼 선생님 저는 무조건 1번이 좋아요. 그럼 1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다고. 돼요? 상관없다고. 니네 맘대로 하라고. 그리고 또 꼭 자리를 보면 선생님 자리가 4개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다고요. 되니? 똑같다고요. 두 번째 자리 4명. 그럼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 1명.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되니? 똑같다고. 근데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돼요? 원래 약간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이게 그 친화적이 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반응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미치겠네. 자, 언제 이건 지울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생각을 해봐. 자, 그래. 너는 잘 얘기하겠지. 너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좋아하는 숫자를 뭘 잘 몰라? 너도 네 마음을 모르겠니?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저 좋아하는 숫자 뭐 있어요? 숫자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니, 그죠? 목소리까지 가지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자, 1부터 7까지 1부터 5까지 1부터 3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돼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수로 이루어진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됐어요? 오케이?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봐봐. 여기도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경우의 수가 있겠지?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생각해 봐. 자,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죠. 그럼 뭘로 연결되는 게 먼저야? 그냥 우리 한 2시간 서 있다 갈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불 꺼줄까? 그 숙면을 좀 취해볼까요? 저 지금 왔는데? 아니, 야,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 안에 몇 번 뭐의 자릿수도 있고 100의 자릿수도 있고 그 10의 자릿수도 있고 1의 자릿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시애가 떠올라요? 동시. 그럼 뭘로 연결하는 겁니까? 곱하기 연결하는 거. 곱하기. 돼요? 곱하기로 연결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자, 봐봐. 여기서 얘부터 먼저 한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돼요? 그럼 여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7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돼요? 그럼 그 순간 다음을 생각해봐. 그럼 얘네 몇 가지야 그러면?
4개. 몰라요. 모른다기보다 봐봐 얘를 7로 주잖니?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1부터 어디까지만 있어요? 5까지만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1부터 5까지를 골랐다고 하면 여기에 선택권이 하나 뭐 되는 거야? 제한될 수도 있고. 그치 제한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돼요? 오케이? 약간 나 혼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거 하는 거 아니죠? 나 혼자 이해하고 나 혼자 그거 하고 칠판하고 나만 이해하는 거 아니지? 칠판은 지금 나는 알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거든 지금? 너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이상의 설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닌가?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순간 7개가 몇 개로 쪼개져야 돼? 5개, 2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순서는 어느 것부터 괜찮다 그랬죠? 경우의 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반대로 가서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얘는 무조건 1부터 3까지니까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선택지 하나 뭐 하면 돼요? 하나 빼면 되죠. 몇 가지가 남을까? 4가지. 4가지. 그럼 이거는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무조건 이쪽에 들어있잖아. 그럼 선택지가 몇 개가 날아간 거야? 2개 날아갔으니까 몇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먼저 잡고 갔더니 빡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먼저 잡고 가니까 편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잡고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물론 상관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아, 진짜. 여기까지 이해 가죠? 이거야. 그래서 그게 먼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는 이걸 많이 안 보는데 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빼는 거. 빼는 건 언제 쓸 것 같아요? 적어도. 무슨 사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무슨 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를 빼는 거. 중복되는 경우 제외야. 그래서 분류를 잘하라고 했거든. 분류.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중요한 거.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분류를 했더니 그냥 뭔가 아까 6건은 우선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까 누가 말했지만 뭐죠? 이거. 근데 물론 얘가 거의 100%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힌트긴 한데 적어도라기보다는 약간 이거라고 보면 돼요. 자, 구하는 것이 복잡하잖아. 복잡하면 얘는 반드시야. 반드시.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분법적 사고를 해봐. 자, 이렇게 사람 10명이 지나가. 남자가 4명, 여자 몇 명이에요? 6명. 근데 막 사람 이렇게 지나가. 남자가 9명이에요. 그럼 여자 몇 명이야? 그렇지. 돼요? 그런 거야. 그럼 내가 구할 게 9개나 있어. 개 많지 않아요? 돼요? 근데 그럼 그게 구하는 거 아닌 건 몇 개밖에 없는 거 그러면? 한 개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야. 구하지 않는 것은 간단할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반드시야. 그래서 구하는 것이 복잡하면 반드시 구하지 않는 걸 생각해보는 게 맞아요. 됐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솔직히. 적어도는 뭐 맞긴 맞는데 걔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괜찮아. 아 진짜 생각나네. 보고 있냐 재민이? 자 이거야.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중복되는 경우 제외하는 거 마찬가지긴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더더욱 안 나오는 건 나눗셈인데 이것도 할 겁니다. 이것도 할 거야. 자 봐봐. 얘는 4글자로 순서 무시입니다. 왜 이런 걸 왜 하냐는 듯한 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네가 나중에 이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좀 약간 좀 억울하냐 이게. 자, 아무튼 그래. 순서 무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항상 일정한 개수씩 상황이 같은 상황 존재. 같은 상황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얘로 나눠준다. 이게 순서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봐. 만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있대. 베리? 오케이? 얘를 여기 세 자리 안에 집어넣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근데 서로 다른 숫자를 뽑아야 돼. 여기 세 자리 들어가는 거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여기 몇 가지 있겠니? 여기 몇 가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정하고 집에 가면 돼, 안 돼? 너는 이렇게 괴로우면 맨날 못 멈추는 것 같아. 너 전에 학원에서 괴로움 당하고 온 거잖아, 그죠? 무슨 학원이야? 너 이게 아는 사람 있으면 갈고야겠다. 왜 애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자, 그럼 야 이대로 이렇게 끝나면 돼, 안 돼? 나도 이대로 끝내고 싶어. 안 되잖아, 근데 세 자리 만들려면 그럼 한 자리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뭘로 연결하라고? 곱하기로 연결하고. 곱하기. 돼요?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개 수 중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이것만 보자. 5개 수 중 3개를 뽑자. 3개를 뽑는다. 뽑는 방법 수. 방법 수야. 무슨 열을 안 했니? 나열을 안 했어. 그치? 나열을 안 했어. 그럼 분명히 나열을 한 결과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거든요?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죠. 자, 그럼 봐봐. 야, 이거 세 자리 자연수잖니? 너 1, 2, 3, 4, 5 중에 그래 다행이다. 자, 1, 2, 3, 4, 5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 4. 1, 2, 3, 4, 5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3. 너는? 1? 자, 그러면은 1, 4, 3 이라고 봅시다. 돼요? 근데 1, 3, 4도 여기 들어가죠. 되니? 자, 여기는 근데 그 다음에는 얘가 3, 4, 1도 있고 3, 1, 4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4, 뭐냐 이거? 1, 3, 그 다음 4, 3,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돼요?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지 않니? 되니? 근데 봐봐. 얘 뭐 하기만 하는 거면? 뽑기만 하는 건 뽑기. 돼요? 뽑기만 하는 거면 이거 전체가 뭐야? 이거 전체가 1하고 뭐하고 뭐를 뽑은 거야? 3, 4를 뽑은 거야. 돼요? 그래서 얘가 6개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매 경우마다 몇 개씩 똑같은 게 생긴다는 거야? 6개씩 똑같은 게 생긴다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게 똑같은 거니까 뭘로 나눌 수밖에 없다? 6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해가요? 됐니? 어차피 이거 해야 돼. 이게 좋아서요. 미안한데 이게 순열이야. 얘들아. 됐어요? 이게 그거야. 나열하는 만큼의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매 경우마다 일정한 개수씩 같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나눠준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거 알아야 돼. 너 학원에서 거기 진도 지금 뭐 나가? 네, 거기 수열이. 너 지금 그 학원에서 했다고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야? 어려워? 순열? 네. 순열 어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는 거잖아 지금. 좀 다르게 얘기하니? 네, 네. 내가 더 나을걸? 자, 하여튼간 그래.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요거 2개하고 요거 2개 무조건 다 아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이걸로 순열 조합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거야. 됐어요? 알았어. 오늘 시험 일찍 볼게. 일찍 볼 때 니네 뭐 먹으면서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 아마스빈 배웠니? 뭐 지난번에 내가 뭐 사준다 그랬지? 하상. 아, 하삼동. 하삼동에 뭐 팔아?
아 맞다. 그래서 너가 한도를 정해달라 그랬죠? 살려줘 좀. 살려주세요, 그죠, 고객님? 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하여튼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해, 나눗셈 얘들아. 생각보다 나눗셈이 쓸만할 수 있어. 그리고 너네 이거 쉴 거야. 쉴 거니까 좀 걱정하지 마. 자, 너네 이거 할 때 내가 왜 이걸 해주냐면 혹시 확률과 통계 선행한 애들 있니? 그치, 확률과 통계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애들이 다 그거 하거든요. 그런 선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진짜로 더럽게 유리해. 그래서 되게 근데 미리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교과서에 없거든. 이게 지금 거기 그 순열조합에서 안 나오거든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해. 그래서 요거는 알아는 주시고 순서 무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면 순서 무시. 그래서 그만큼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 풀 때도 좀 되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뒤쪽에 있는 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거를 좀 보는 게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본다라고 쳤을 때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 굳이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우선은 얘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야. 됐어요? 알겠죠? 자, 여기는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우선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생각해서 적어두기라도 하세요. 얘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순열까지 하고 순열의 기본적인 상황 같은 거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까지냐? 순열까지 볼까? 268번 뭐 그런 거까지 좀 하고 잘하면 재밌거든 얘가. 못하면 개빡쳐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네가 잘하기를 바라야 돼요. 너네가 못하면 얘는 진짜 답이 없어. 이게 수학을 잘하는 거랑 그 순조를 잘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오늘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 해볼게. 그냥 다 하고 그냥 쭉 문제를 1시간 쭉 계속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만 알면 순조를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그래요. 자, 보시면 되고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